의식이 없습니다. 다시 이제 정신 차려서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 이동 중에 사망했습니다라고. 22살 군인의 갑작스런 죽음. 정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보름째. 추운 날씨를 대비하기 위한 내한 적응 훈련 중이었습니다. 옷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벗겨봤을 때 시간이 벌써 걸려 있었거든요. 이송돼서 의사가 관찰하기 3-4시간 이전에 사망했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혹한기 훈련 중 사망한 최민서 일병. 그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달 12일 강원도 태백의 한 부대에서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이 혹한기 훈련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육군은 사망 이후 순직으로 인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는데요. 혹한기 훈련 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취재진은 고 최일병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입대하기 전 머물던 방에는 군부대에서 보내온 유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 먹으려고 샀는데 먹어보지도 못했네요. 추우니까 귀마개도 네, 귀마개 이거를 예. 세 개나 있어요. 3개. 자기 딴에는 추우니까 네. 요거는 군 관계자분이 갖다 주시더라고요. 장례식 기간에 이제 일병으로 추소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있던 거 떼고 붙인 거예요. 지난해 11월에 입대한 고 최민서 일병. 5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마친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강원도 태백에 있는 군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군 생활을 잘 받고 있을 거라 믿었던 부모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달 12일. 자대 배치를 받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었습니다. 8시 2분에 의식이 없습니다. 연락이 왔고 제가 한 1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정신 차려서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어머니 이동 중에 사망했습니다라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에 휩싸인 유가족들. 사인을 알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했지만 자세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단장님한테도 그날 국가수에 갔을 때도 여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만났을 때도 여쭙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체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도 없고 이렇게 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도 없고 왜 그렇게 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건 없습니다. 그날 최일병은 왜 사망한 것일까? 먼저 그가 이송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처음에 도착이 7시 59분이거든요, 저희한테는. 군용차로 와서 이제 들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포 같은 그걸로 해서 들 것에 저희가 옮겼거든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눈이 따져 있으면 눈을 감게 되면 감겨지거든요. 근데 그분은 눈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덮어놔도 안 감겼었거든요, 한쪽에. 시신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신체 근육이 수축해 딱딱하게 굳는 사후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는 의료진. 또 다른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복 다 입고 있어가지고 양말도 벗겨보시고 그리고 옷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벗겨봤을 때 시간이 벌써 걸려 있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반점이 생겨요. 이렇게 발목이랑 여기 목 쪽하고 그다음 등 쪽으로 다 시간이 박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에 수첩 같은 거 이렇게 쓰는 뭐 수첩이랑 그리고 핫팩이 여기 뒤에 있었어요.
당일 병원에서 작성된 시체 검안서입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 역시 기타 및 불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부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예비군 훈련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로 타 부대에 비해 시설 규모가 작은 곳이었습니다. 저기 그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그 최민서 일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피하는 부대 관계자. 확인 결과 최일병은 이 연병장에서 사망하기 전날부터 혹한기 훈련을 대비한 내한 적응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군에서 작성한 발병 경위서입니다. 1월 11일 22시경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취침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최 이등병은 폭이 1m 30cm 정도의 2인용 군용 텐트를 동료와 함께 사용했는데 다음 날 오전 6시 35분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장 검증에 제가 같이 갔습니다. 가서 가니까 부대 관계자들하고 같이 잤던 이병도 면담을 했어요. 1시쯤에 이제 자기가 물어봤대요. 민서야 자나?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명확한 대답은 아니고 뭐 잠꼬대 같이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때까지도 의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잠이 들었겠죠. 기상 시간에 자기는 나오고 나와서 연병장 앞에 다 집합을 하잖아요. 다 집합을 하는데 민서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런 점 때문에 최일병의 사인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이제 뉴스를 보고 맨 처음에 동사로 알아가지고 무슨 동사냐,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혹한기 훈련을 수차례 겪었던 한 장교 출신은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기본 보급 물품만으로는 추위를 견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핫팩이 그렇게 넉넉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한 5개나 제 기억에는 6개 정도로 좀 지급을 했던 것 같은데 하루에 그러니까 많이나 5개 정도인데 솔직히 5개 터트리고 자면 좀 춥거든요. 병사들은 이제 더 핫팩을 많이 PX에서 구매를 하고 저희도 따로 더 준비를 했죠. 훈련이 시작된 당일 밤 10시부터 최일병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오전 6시 35분 사이 최저 기온은 영하 3.4도. 태백의 1월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9.9도인 걸 감안하면 그리 낮은 온도는 아닙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온도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뭐 방한을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 신체 상태가 그 당시에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영하 3도라고 해서 뭐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영상 18도, 20도에도 동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외기에 오래 노출돼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도 동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의 온도인지 아닌지가 사실 아주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방한 도구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사망자의 신체 상태가 어땠는지, 혹시 지병은 없었는지, 어떤 다른 요인이 없는지를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일병의 정확한 사인은 무엇일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의해봤습니다. 사건 일어나고 바로 저희한테 감정 의뢰가 들어와서 지금 부검은 다 끝났고요. 감정서 작성 중입니다. 네. 혹시 그때 사망 원인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인 건이라서 제가 그 언론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최일병의 사망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일병의 죽음을 두고 한편에선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곡가가 꿈이었던 22살의 청년. 최일병은 가족에게 든든한 아들이자 다정한 형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서 생일 축하합니다. 전화가 오면은 항상 밝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분대장도 신청해가지고 엄마 나 했어. 이 아이가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이렇게 신청할 아이가 아닌데 나름 군대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군 생활 중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최일병. 그런데 부모는 그가 훈련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감기 걸렸어? 지금 너 밖에서 전화하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목에 감기 걸려서 그래. 지금 목감기 심하게 걸려서 지금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5인실 나 혼자 쓰고 있어. 그런 데서 감기 걸리면 안 돼. 내일 한번 그 외진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조금 쉬려고. 잦은 기침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안심시키던 최일병. 이랑 군대야? 큰일 났어 지금. 형 감기 걸리고 난리 났어 지금. 형아, 화이팅! 알았어. 형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그래? 아우씨. 나중에 형아 그 휴가 나오면 한번 갈게. 약들을 먹고 있으니까. 아들이 남긴 유품들 사이에도 감기약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보세요. 약이 10개인데 2알 남았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챙겨 먹었던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약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에 보세요. 12개들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최일병은 자대 배치 다음 날 곧바로 격리 조치됐고 3일 후 찾아간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의 격리 기간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혹한기 훈련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것입니다. 부모는 무리한 훈련이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격리 기간이 이제 9일에 끝나니까 갔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 와서 엄마 내가 오니까 빡센 훈련이 다 기다리고 있어. 나는 운이 없나 봐.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어도 이틀 뒤부터 산을 타게 하고 얘를 이렇게 밖에서 재운다? 상상할 수 없었죠. 유족들은 그가 당시 이등병이라는 계급 때문에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민서 입장에서는 무조건 참석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뭐 일주일 동안 뭐 격리되고 왔는데 그걸 고참들 눈에 혹시 또 동료의 눈에 볼 때는 제 편하게 있다 왔네 그런 느낌을 걔가 눈치가 없는 애가 아니잖아요. 받았고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민서도 말을 했어요. 나 찍힌 것 같아. 몸 상태가 그게 별로 안 좋은데 자기 이거는 정확히 피력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선임들 눈치도 보이고 이제 내가 여기서 2년 가까이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훈련을 빼버리고 이런 이미지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격리 해제 후 바로 이뤄진 혹한기 훈련이 위험성을 키운 것일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를 앓고 나시면 우리가 많이 좀 피곤하죠. 그것은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필요한데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훈련에 돌입을 하셨고 또 그분이 코로나를 앓은 이유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앓은 이후에는 호흡기 증상도 많이 오시지만 어떤 혈전이라든지 그런 심혈관계의 부작용도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지금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8일 군 중간 수사 결과 최일병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훈련 도중 동료 병사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발생한 군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26만 5,492명.
하지만 코로나 확진 병사를 언제부터 훈련에 참여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구속력을 갖고 있는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선 부대에서는 병력이 상당히 이제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규정도 만들어진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에 투입된 거고요. 격리 해제 후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과 똑같이 어떤 투입이 되다 보니까 면역 정도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코로나 격리 후에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힘들거나 그런 조금 중한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왜 아직도 코로나 확진 병사의 훈련 참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육군은 군 코로나19 건강관리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 후 건강 상태, 진료 및 회복 여건 보장 등 건강관리를 시행 중이며 최일병 사망 사고 이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최일병의 사망을 두고 유족들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망 뒤 수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겁니다. 최일병의 사망을 두고 유족들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망 뒤 수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 부대가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부대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뭐 몇십 명씩 나오는 그런 데도 아니고 그 한두 명의 그 코로나 환자를 아침에 돼서야 문을 열어보니 심정지가 되어 있었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외 텐트에서 잠을 자던 최일병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전 6시 35분경.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선고를 받은 건 8시 5분경입니다. 시간이 나타나면 6시간 이전이 그러니까 사망한 지 6시간이 더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정하신 거죠. 새벽에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취재진은 법의학 전문가에게 보다 정확한 사망 시간을 문의해봤습니다. 시체 경직은 보통 시간에 따라서 작은 관절부터 큰 관절, 즉 작은 근육부터 큰 근육까지 진행하는데요. 당시 혹한기 훈련이라 매우 추웠던 날씨이기 때문에 추워지면 강직이 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고 시반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보면 이송돼서 의사가 관찰하기 3-4시간 이전에 사망했다고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일병은 사망 후 병원에 도착한 시간보다 최대 6시간, 최소 3시간 전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당일 밤새 교대로 불침번은 섰지만 최일병의 상태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발견했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불침번 임무가 야간에 병력이 있는지 인원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걸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최일병의 사망 의혹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부대를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는 게 오시는 거에 이렇게 맞긴 한데 군에서는 이게 이렇게 실무자가 이렇게 하는 거 훈련을 안 하고 이제 공보자원에서 같이 통합해서 대응을 이렇게 언론과 이제 그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답변은 그쪽에서 좀 문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재진은 육군 공보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육군에다가 계속 질문지도 넣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답변들이 없으시고 그건 저희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분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방법 말고는. 재차 연락을 취했지만 공보 담당자는 통화하기도 만나기도 어렵다며 문의 사항에 대해선 문자로 질문을 해달라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오늘로 최일병이 사망한 지 29일이 흘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원인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접견실에서 저희 사촌 동생하고 저희 부부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막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뭐 경험이 없으니까 저 살피지 못했는데 그 사촌 동생 옆에 있다가 지금 언론 통제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19일 최일병의 유족들이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최일병이 안치돼 있습니다. 유세야, 아빠 엄마 왔어. 응? 이거 지낼만 하나? 응? 아이고 얘들 아빠가 왔다. 무슨 말을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보냈지만 주검이 되어 돌아온 아들. 그러나 아직까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혹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최일병이 숨진 직후 군 당국은 언론 측에 유족이 이 사건이 보도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여주는 국방부의 폐쇄적인 대응은 군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원인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탐사보도 7,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천공이 왔다 갔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간 적이 없고 여사님한테도 일체 연락한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저희 어르신께서도 말씀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TSMC가 삼성보다 50배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과 엄청 많이 들었죠. 60%까지 못 받아요.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아니, 무너집니다.